요즘 꽤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제도 자고 일어났더니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어떤 분이 저도 회사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은데 프리다이빙 강사로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영광스럽게도 이제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한번 글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영상을 찍어서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첫 편 노잼이지만 누군가에겐 궁금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질문을 제가 정리해 봤을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프리다이빙 강사로서 해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가와 두 번째는 프리다이빙 강사를 해서 저처럼 살 수 있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다이빙 강사를 하면서 해외여행을 계속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이빙 강사를 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지금 저희들처럼 생활을 하시는 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강사로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생활을 유지하는 거는 다이빙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쳐서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점이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해외에서 오래 지내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옆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저희가 받은 오퍼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태국 기준으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돈 문제겠죠. 생활 혹은 생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딱 한국은 정해진 테크트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몇 살 땐 뭐 해야 되고 몇 살 땐 뭐 해야 되고 몇 살 땐 뭐 해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려면 무슨 과를 나와야 되고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고 취직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좀 테크트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사는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사실 그렇게 딱 맞아떨어진 테크트리를 타는 사람들은 조금 보기 힘들어요. 그 테크트리를 싫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태국에서 다이빙 강사로서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태국에서 투룸, 그러니까 거실이랑 부엌이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침실이 하나 정도 붙어 있는 투룸 오피스텔, 새로 지은 투룸 오피스텔, 거기에 수영장이 딸려 있고 24시간 시큐리티 가드랑 주차장이 달린 투룸 오피스텔이 월세가 싸면은 30만 원에서 비싸면은 한 60에서 70 사이까지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기간을 길게 빌리면 길게 빌릴수록 싸지는 거고요. 짧게 빌리면 짧게 빌릴수록 비싸지는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집값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식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라면은 식비는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원이면은 정말 호화롭게 아침, 점심, 저녁 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체류비 자체가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계속 벌면 매일 일을 하면 매일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돈을 벌면 현지에서 충분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는 돈으로 다른 여행비를 마련한다던가 취미생활에 쓴다던가 일정량 저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빙, 특히 프리다이빙 강사 생활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이랑 다르게 프리다이빙은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되게 많은 노력과 그리고 좀 타고난 능력과 열정과 그런 부지런함 이런 게 필요해요. 저희 태국에 있을 때도 거의 매일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혹은 펀다이빙을 간다고 하더라도 배들이 보통 일찍 출발하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 다이빙 사이트에 따라 다르긴 한데 조금 태국은 멀리 나가야 좋은 곳이 많아요. 푸켓에 지낸다고 하면은 피피섬까지 가야지 좀 멋진 다이빙 사이트가 나오고, 꽃다오라고 하면은 꽃다오 근처보다는 세일락이라는 다이빙 포인트까지 가야지 조금 멋진 광경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곳 모두, 두 케이스 모두 편도 배로 2시간 정도씩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왕복 4시간을 배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럼 도착하면 한 7시, 8시 되고요. 배에서 아침을 먹고요. 그 다음에 보통 2다이빙, 3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배 위 또 이제 1시간 하고 조금 쉬고, 1시간 하고 조금 쉬고, 1시간 하고 조금 쉬고, 다시 2시간 걸려서 배를 타고 돌아오면은 거의 오후 한 3시, 4시 이 정도는 돼요. 그럼 거의 하루 종일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고,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동남아시아라고 항상 따뜻하고 물이 맑고 날씨가 좋지 않아요. 어떨 땐 정말 추울 때도 있고, 물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추울 때도 있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날씨가 정말 안 좋고 비가 계속 오고 바람이 불고 너무너무 추워서 또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만 해도 되게 끔찍하고, 아 진짜 오늘은 다이빙 그만하고 싶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계약도 있어요. 워낙에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기 때문에 항상 다이빙 샵들이 구인을 해요. 항상 사람을 뽑아요. 일정 기간 동안 샵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강사 자격증, 스쿠버 강사 자격증까지 제공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샵에서 오픈워터 라이센스를 가르쳐주고, 어드밴스드 코스를 가르쳐주고, 이제 다이브 마스터를 시켜주고, 이제 다이브 마스터부터는 이제 프로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가이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진 못하지만 물속에서 가이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이브 마스터,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 자격증까지, 인스트럭터는 아마 별도로 할 거고, 보통 이게 다이브 마스터까지 샵에서 자격증을 주고 그 대신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일을 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돈으로 아마 환산을 하면은 보통 자격증 한 단계에 한국에서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다이브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자기가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말 잘하고, 다른 사람, 이게 결국은 서비스업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재능이 있고, 항상 되게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뭐 샵에서 딱히 거부하진 않을 거예요. 뭐 면접을 본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런 복잡한 과정 없습니다. 그냥 가서 얘기를 하고 말 잘 통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쉽고 넓은 그런 일의 기회가 널려 있어요. 원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있어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노력을 안 했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너도 노력을 한다면 너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류의 그런 꼰대 마인드와 자기계발서가 아니지. 자기계발서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일부러 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는 편인데, 그냥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이제 너무너무 좀 염증이 났고, 그냥 도시에 갇혀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싫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1년에 정말 길어야 한 번에서 두 번, 뭐 정말 길어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해외 나가서 다이빙 하는 거는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다이빙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용기 같아요. 용기. 그 용기라는 게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생활에 적응해서 지낸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닥치면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용기는 정말 남의 진짜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 인생 나만을 위해서 산다?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개샹 마이웨이. 마인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요만큼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다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제 인생에, 그러니까 제 인생에 관련된 거, 제 미래에 관련된 거, 제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이 세상에 나만 잘났고 저만 옳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항상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용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살긴 쉽지 않아요. 거기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크게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이나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보살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제 여자친구도 제 삶의 패턴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옆에서. 근데 뭐 당장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딱 이제 걸리기 제일 쉬운 게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여자친구 혹은 친구거든요. 뭐 친구들이야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죠. 근데 많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득화된 경험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테크트리를 벗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본인의 용기를 조금 더 가지고 본인의 선택을 본인이 믿고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만 있으면 나가서 생활하는 것 자체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나머지 얘기는 또 생각나면 조금 이따가 더 찍어서 덧붙여 드릴게요. 그냥 또 지금 저희 다이빙하러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 길인데 또 그냥 한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나서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좀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고 그 목표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제 수단이라는 거는 삶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제 말 그대로 수단인 거잖아요. 방법,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목표라는 거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둘을 확실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연한 얘기긴 하지만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으실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고, 사실 돈은 뭘 해도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어요. 어디를 가서 뭘 해도 굶어 죽진 않아요. 진짜. 근데 굶어 죽는다는 게 정말 생존을 위한 게 아니고 생활은 가능해요. 한국에서 일반적인 서울 생활이라고 한다면야 제약이 많이 붙긴 하지만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오래 가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이왕이면 그 돈을 그렇게 번 시간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돈까지 더 벌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축복받은 건 것 같긴 하거든요. 정 걱정되면 진짜 딱 제가 했던 것처럼 3개월만 하고 다시 이직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가장 마음이 홀가분할 수 있어. 맞아요. 그 질문하시는 포인트가 저희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희라서 즐기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에서 나와 있는 동안에는 먹거나 자기만 해요. 해달처럼. 북적북적한 관광지를 간다던가 구경을 간다던가 뭐 놀이동산, 동물원 이런 거 절대 안 가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저희가 버는 돈을 저희 생활에만 다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정말 먹고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그냥 바닷속에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만약에 이제 여행을 다니시면서 이제 바다에서 생활하시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생활하는 저희의 모습에 뭔가 좀 인상을 받으셔서 고려를 하신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저희는 일단은 다이빙을 한 타임 더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